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5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최보윤 김예지 의원 각각 발의, 법안 통합한 복지위 대안법안. 둘,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직 2093명 채용, 중증장애인 68명. 3월 11일 중증장애인 원서 접수. 셋, 복지부, 의료 돌봄 통합지원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 장애인, 의료 돌봄 필요도 파악하는 통합 판정조사 도입. 넷, 장애인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최대 30만원 지원. TV 등 11개 품목 구매 금액의 15에서 30% 환급. 2월 17일부터 한전 고효율 가전 누리집서 신청 접수. 다섯, 문체부 문화누리카드 14만원 지원. 2월 3일부터 발급. 기존 이용자 자동 재충전. 3만 2천여 개 가맹점서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자립지원 신청, 자립조사, 개인별 지원 계획, 장애인 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등 자립지원의 절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자립지원 법안이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립지원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 김예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복지위 대안으로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을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위해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을 위한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센터를 설치하며 자립욕구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의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 주택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보도자료에서 복지위가 의결한 자립지원 법안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장애인의 자립과 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믿으며 앞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시행돼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채용하는 국가공무원 경력직 2,903명 중 중증장애인 채용은 6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월 24일 국가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에 사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인사처가 채용 예정인 경력직 국가공무원은 전체 2,093명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 채용 인원은 68명입니다. 이 밖에 지역 인재는 7급과 9급을 합쳐 422명을 선발하며 38개 부처에서 1,603명의 경력직을 선발합니다. 부처별 경력 채용 인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발 인원이 651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332명, 관세청 48명 순입니다. 이날 사전 공개된 경력직 채용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1월 21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1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2일 5급 7급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선발, 7월 28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부처 청별 시험 일정 및 시험 방법, 응시 자격 등의 세부 정보는 2월 7일까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응시자 편의가 대폭 강화돼 증빙서류 제출 시기가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지원자가 원서 접수 때 관련 채용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 조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서류 전형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또한 공채시험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 등록 서비스가
경력 채용 시험에도 도입 활용됩니다. 통합 채용 포털에 어학 성적을 한 번만 등록하면 해당 어학시험 검정기관의 추가 증빙자료 없이도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각 시험 실시기관 기준에 따라 우대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공직정보 제공 기능도 대폭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조직 인력 현황, 인재상, 근무 방식, 보상 및 처우, 복지, 혜택 등 수험생에게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 전용 사이트인 공무원 채용시험봄을 운영합니다. 수험생은 이를 통해 각 채용기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경력 채용 선발 규모와 일정 등을 전 부처 통합 안내하면서 각 분야 우수 인재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며 공무원 채용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응시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중심으로 제공됐던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대상이 올해부터 장애인까지 확대되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 판정 조사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 제6차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단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러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의료 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이미 2023년 7월부터 노인 중심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시범 사업 대상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에서는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 판정 조사를 도입합니다. 통합 판정 조사는 대상자의 의료 및 돌봄 필요도 경중에 따라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 등 4개 적정 서비스군으로 분류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고령 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 판정 결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 판정도구 마련 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올해 시범 사업은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내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2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월 3일 밝혔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당 30만 원 한도는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국가 상위 유공자 1에서 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가구 내 환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세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미만 가구, 대가족 5인 이상의 나구 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 유선, 의료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입니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의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상의 증빙서류,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 내역서, 구매 증빙 등을 갖춰 2월 17일 월요일부터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콜센터 전화 1551-121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현우 에너지 정책관은 이번 고효율 가전 환급 확대 시행으로 4인 가구 기준 약 1633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인 약 6기가와트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14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국비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3,745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총 264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 스포츠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 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합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 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 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 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 1년 200만 원 이내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NH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매년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 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